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2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와 또 그에 관련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또 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는 어떻게 경제를 이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는 한 14에서 18페이지 정도가 핵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 6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블로그에 관련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부동산 관련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다. 현행은 3주택자가 4주택자가 됐을 때 보통 3주택자는 8%의 취득세,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냈다면 3주택자는 이제는 4%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리고 4주택자는 법인과 같이 6%, 한 50% 정도가 감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취득세 중과 완화 이 내용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전히 정부는 이런 투기 수요를 조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줄 거면 다 해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6%라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지금 거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들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뭐 1가구 일시적 2주택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 중과 유예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예견됐던 거라서 계속해서 뭐 중과 유예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중과 유예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중과가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주택 입주권 있죠.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입주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은 1년 미만일 때 70% 그리고 1년 미만일 때 1년 이상일 때 60%의 세금을 냈다라면 그러면은 이것을 1년 미만일 때는 45%, 1년 이상이면은 폐지를 하겠다. 이거는 조금 파격적인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언제 할 건데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언제 할 건데 이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뭐 추측 기사에서는 뭐 23년도 말 이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60%를 냈던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45%와 1년 이상은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청약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좀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거, 특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분양 뭐 PF 보증 신설이라고 해서 약 3조 원을 지금 정부가 이거를 5조 원이죠. 5조 원 정도를 조기 신설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분양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고 줄도산 당한다. 그러면 경제에 악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점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게 청약 시장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언제 하겠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한 혼란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좀 거래는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년 이상일 때 기본 세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죠. 뭐 한 8,8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세율이 24%의 뭐 누진공제하고 기본공제까지 하게 되면 양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리고 규제를 해제하고, 그리고 LTV의 상한을 30%로 적용하겠다. 현행은 주담대가 금지였어요. 근데 그것을 30%로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 뭐 집값이 올라갈 거다, 아니면은 뭐 앞으로는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30%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높아진 금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값이 올라가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뭐 대출을 좀 더 허용해 준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막 거래량이 폭발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기는 좀 어렵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식이 결국에는 임대사업자를 유도시키기 위한 게 아닐까. 왜냐면 뒤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전에 여기 내려갔던 기사예요. 13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일 핵심으로 봤었던 게 뭐냐면 생활 안정,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었던 거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폐지하게 되면 조금 더 그 LTV가 좀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좀 금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걷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존의 대출을 좀 더 많이 못 받고 있었던 것들을 이런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좀 긴급 자금을 수혈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버티기 작전에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때 그때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지금은 돈이 들어올 데가 없다 보니까 급급매 막 엄청나게 내려서 가격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출을 좀 풀어주게 됐을 때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많이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택 가격이 지금은 너무나 안 좋죠. 시장이 거래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는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활안정 목적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좀 수혈을 하고 좀 버티다가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과도한 급급 매물들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핵심으로 봤었던 게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확정하고 그것을 23년도 1분기에서 4분기 중에 시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뭐 각종 대출을 완화해요. 지금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아니라 거래 활성화가 되는 실수요자들을 위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실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것만 보더라도 다주택자분들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은 별로다, 정부는. 대신 실수요자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분양권도 우리 좀 낮춰주잖아요.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도 낮춰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임대사업자도 유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해서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을 조금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 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다는 약간 시그널들이 계속 시장에 팽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얼만큼 매수를 할지,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매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의 여부겠죠. 금리의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정부가 시행함으로써 좀 위축되었던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중요하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 및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이 위축됐던 것을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딱 나오죠. 공급 속도 조절. 지금 발표된 공급 계획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문들을 보면. 그 배경이 왜 그러냐면 2005년도였나요? 2005년도에 우리가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움직였어요, 가격이. 그때 공급이 계속 그 뒤로 부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파르게 갭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게 되고 그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내려간 매매가와 함께 붙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때 누가 들어가냐? 갭 투자로 선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현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이제는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조절하고 나중에 갭 투자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면은 또 공급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조절을 계속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거 40년간 시세 변화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 이게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나왔었던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98년도부터 99년 IMF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먼 때죠. 카드 대란 때입니다. 카드 대란 때 04년도부터 05년도까지 카드 대란 때고 자 이때가 리먼 때입니다. 09년도부터 10년도 때 그리고 이때는 11년도부터 14년까지 2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공급이 많아질 때 좀 가격이 쭉 눌림을 당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길게 그리고 이게 뭐 IMF라든가 그리고 카드 대란이라든가 리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이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공급이 많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이 반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보합 상태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시장이 이루어진다. 정부가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완만한 상승 또는 완만한 보합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바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이런 가격이 팡팡 뛰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05년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05년도 때도 공급이 부족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카드 대란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격이 너무나게 올라 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는 그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만한 그래프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렸었던 게 PF라는 게 있었죠. PF 시장에 연착륙을 지원하겠다. 지금 한마디로 분양시장,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점점점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것이 건설사일 거고 그런 건설사 중에서도 중도금 대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게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그런 보증 확대를 약 5조 원까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건설사들을 좀 막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공공보다는 민간이 거의 이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민간 사적 임대가 임대차 주택에서는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 이 민간의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좀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PF 보증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뭐 아까 전에 보면은 완화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1년 미만도 45% 그 다음에 1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하겠다는 것도 전부 다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 등 민간 등록 임대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활성화가 됐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 때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가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좀 다시 죽어버렸죠. 결국에는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민간 등록 임대를 많이 안 좋아할 거예요. 저도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임대 사업자가 등록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민간 임대 등록 사업자가 저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다시 이게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 민간 등록 임대, 임대차의 주택의 19% 그리고 20년도에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를 등록을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행은 지금 단기 임대는 일단은 아니고요. 장기 임대에서 이렇게 존치로만 남아있었던 것들을 복원하겠다는 건데 그게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4평 이하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년으로 가져봤을 때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정부가 의도가 조금 명확해요. 사실 뭐 수도권에 6억 이상 되는 것들이 너무나 허다하죠. 허다한데 근데 결국에는 6억 이상은 안 해주겠다는 거고 6억 이하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이 되는 것들은 다 좋은 거고 이것들을 뭐 등록임대에서 혜택을 주게 되면 다시 또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지방이 더 주거할 수도 있으니까 지방이 지금 뭐 이번 장에 좀 많은 투자자가 몰려갔었죠. 그럼 몰려갔었을 때 지금 지방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지방은 그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거나 그 주택시장이 죽어버리게 되면 지역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이런 지방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좀 보여요. 예전에도 주택시장이 하락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었냐면 갭이 작은 거 갭이 작고 지방의 갭이 작은 것도 있고 수도권의 갭이 작은 것 그리고 소형주택 뭐 여차하면 중소형 주택까지 볼 수 있는 거죠. 3, 4평 이하까지도 그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던 것도 결국에는 등록 민간 임대가 활성화되고 이런 민간 임대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조금 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을 과연 투자자가 바보도 아닌 이상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는 절대로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4년은. 그래서 단기 차익을 걷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맞고 10년으로 하겠다는 사람 심지어는 15년까지는 수도권을 9억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너희가 수도권을 할 거라면 그러면 좀 비싼 거 하고 싶으면 15년을 등록임대주택을 해라. 그리고 5%만 가격 올려라. 그리고 정부에 항상 보고를 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실 때 사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많이 긴 거예요. 저도 중공공임대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은 그게 8년까지 가져가는데도 지금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등록임대 사업자를 들 때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당장의 뭐 세금 혜택, 절세 혜택이 그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취득세 감면, 뭐 양도세, 재산세 그런 것들도 낮춰주겠다고 해서 등록을 해놓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이 등록 민간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알아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사적임대에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에는 민간임대도 풀어주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렇게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분양권의 입주권 그게 1년 이상일 때 기본세율이 되거나 그 다음에 양도세가 중과가 폐지가 되거나 그럼 거래가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거래가 활성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면은 이제는 직거래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라고 네이버에 있어요. 그런 거에 직거래 형태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는 조금 더 세금을 걷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규제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뭐냐? 정부의 의도는 확실한 거는 거래 절벽을 완화시키려고 한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이게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의 좀 욕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 그리고 또 많이 심리가 내려간 상태에서 어떤 누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렇게 막 뛰어들려고 할까? 물론 정말 필요하고 가격이 급급매여서 낮은 분들은 거래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대출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주택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엄청나게 거래 활성화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도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주택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전에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조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공급을 때려 붓는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 대책이 나온다면 그때 돼서는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있죠. 대출의 폭넓은 폐지라든가 대폭적인 세금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분들에게도 좀 허용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부의 의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